미국과 캐나다.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무역 전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와 트럭,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50%까지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 결국 누가 더 손해를 보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 관세 전쟁은 미국 소비자의 지갑과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부. 미국이 먼저 관세를 올렸다. 먼저 상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22일부터 약 276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초 양국은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철강을 비롯한 핵심 쟁점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올리자 캐나다가 반격에 나선 겁니다. 2부. 캐나다도 달러 대 달러로 맞불. 캐나다 정부는 8월 25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약 200억 달러.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에 맞춰 달러 대 달러, 세율 대 세율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9월 8일부터 약 700개 품목에 15%, 25%, 5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대상에는 철강, 가전제품, 농업장비, 유제품, 수산물, 전자제품,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즉, 미국이 올리면 캐나다도 올린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부. 그런데 관세는 누가 내는 걸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가 돈을 내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업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가 캐나다에서 100달러짜리 제품을 수입한다고 해보겠습니다. 50% 관세가 붙으면 미국 수입업자는 5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관세는 기업 비용 증가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4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이번 무역 전쟁에서 특히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부품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여러 번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부품에 50%라는 높은 관세가 붙는다면 자동차 회사의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동차 가격 상승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자동차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부.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뭘까? 여기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기업의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결국 관세는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이라는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관세 전쟁은 단순히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금리와 소비, 기업 실적, 주식 시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6부. 그렇다면 캐나다가 더 불리한 것 아닐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캐나다보다 훨씬 크잖아요. 캐나다가 더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미국 기업들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원자재와 부품, 농산물, 에너지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 기업들도 비용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처럼 공급망이 국경을 넘어 연결된 산업에서는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부. 캐나다는 미국의 약점을 겨냥하고 있다. 이번 캐나다의 보복 관세에서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무작정 모든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특정 산업과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농업장비, 유제품, 가전제품, 전자제품 등입니다. 즉, 미국도 관세의 비용을 느끼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역 협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압박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8부. 미국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관세 전쟁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기업이 모두 부담할까요? 소비자가 부담할까요? 아니면 기업과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할까요? 현실에서는 세 가지가 모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일부 올리고 투자를 줄이거나 마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도 관세로 피해를 받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7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9부. 미국 경제에는 어떤 의미일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에는 크게 세 가지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입니다. 관세가 제품 가격을 끌어올린다면 인플레이션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실적입니다. 기업의 원가가 올라가면 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입니다.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관세는 물가, 소비, 기업 실적이라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경제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서로 관세를 올리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캐나다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세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비용을 결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세는 국경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소비자의 지갑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관세 정책, 미국 경제를 보호하는 전략일까요? 아니면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될까요? 스마트 라이프 머니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